자, 서양 불교는 1970년대 이후 이제 미국 불교의 특징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은 잭 콘필드라고 하는 심리 치료 전문가이면서 그다음에 명상의 지도자, 미국의 위파사나 명상, 테라바다 불교의 명상을 전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인 이분이 1988년도에 북아메리카에 있어서 불교가 변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미국 불교의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서 얘기합니다. 민주적이다. 평등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다. 근데 전통적인 불교는 본래는 민주적입니다. 이게 화합 승단이 민주적인데 문제는 우위에 있는 덕이 있는 스님들, 수행이 깊은 스님들의 말씀을 따르는 민주성을 갖고 있어요. 그냥 민주적이라고 해서 뭐 투표해가지고 뭐 이렇게 뭘 정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스님들이 상가의 구성원인 스님들이 함께 논의를 충분히 해서 서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논의를 한 다음에 서로 그걸 대중공사라고 절에서는 하죠. 그런 논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문제 해결 방식이 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율장 안에 아주 자세하게 있습니다. 제대로 실천을 한다면은. 그래서 그렇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더욱 더 민주적인 평등한 조직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여성화의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의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성 명상 지도자들도 많고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여성들이 그 서양 사회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전면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참정권, 투표권을 갖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그전엔 뭐 했느냐, 투표를 못 했어요. 남성들이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그냥 살았죠. 지금이야 뭐 여성들이 활동이 많아져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 미국 불교의 여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작년에 2011년에 테라와다의 비구니 승단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 좀 교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테라와다 불교,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미얀마는 비구니 스님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략 한 1000년 정도 전에 전쟁과 기근이 심할 때 비구니 스님들 전통이 끊어져 가지고 그 이후로는 없어졌는데 여성들이 출가해서 수행하는 전통은 남아 있습니다.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합니다. 근데 비구니 스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뭐 유래 어떤 부처님의 유래에 의해서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는 비구니 은사와 비구 승가가 함께 있어야지 이 비구니가 될 수 있는데 비구니 스님이 한 명도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한 전통을 다시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돼 왔는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한 분이 잭 건필드도 거기에 기여를 했고 제가자이지만은 또 아찬 브라함이라고 하는 스님께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역할로 여성들의 어떤 그런 수행의 비중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화가 일어납니다. 한국 불교도 좀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한국 불교는 열린 것 같지만 굉장히 배타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들한테 많이 친절하지요. 네. 근데 외국인이 친절한데 그 외국인이 어떤 외국인들이에요? 주로 서양 사람들인가요? 일본인들이고. 근데 어때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저기 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 해가지고 많이들 화합해서 살려고 하지만은 많이 무시합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그거는? 돈이 없는 나라에서 와서 가난해서 무시하나요? 어떤 면에서는 열려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공부도 많이 그래요. 불교에 대한 이해도. 그래서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가 전부 다 새로운 어떤 그런 사상들이니까 어떤 것을 받아들여도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가나선이 한 1000년 정도 됐고 그다음에 가나선 뒤에 들어온 다른 현재 티베트 불교나 테라와다 불교의 수행법들은 새로운 것이니까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펼쳐진 불교들은 다 그 지역과 역사에
합당한 나름대로의 변화와 그다음에 기여를 해온 그런 불교 전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마치 형제예요. 형제들끼리는 싸울 필요가 없죠. 서로 도와줘야죠. 그런데 저쪽 형제가 좀 잘 산다고 저쪽 형제가 좀 잘한다고 우리가 시기한다면은 그건 내가 부족하다는 의미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서양 사람들이라는 통합화에 대한 정신도 우리가 좀 보고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전통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우리 불교의 전통 속에 다른 전통들이 같이 들어오면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처방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면은 여러 환자들에게 다양한 그 처방을 할 수 있듯이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랬거든요. 부처님은 찾아온 제가자들의 문제에 맞춰서 눈높이, 마음 높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심리치료 마음 달래기인데 진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주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근데 그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탓이 아니라 부처님이 갖고 계신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이 없어서 부처님 회상에 이렇게 같이 태어나지 못해서 그런 훌륭한 스승을 맞이하지 못한 것은 우리 탓이지 또 스님들 탓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전통들을 가지고 불교가 뿌리 내리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들어온 전통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통합화가 일어나면은 21세기의 새로운 한국 불교의 모습들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미국 사람들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3, 40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면일 수도 있어요. 티베트 사원에 가서도 미국에 있는 티베트 불교 사원에 가서도 거기서도 위파사나를 배울 수도 있고 또 선도 배울 수도 있고 또는 선불교가 있는 또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를 가르치는 곳에 가서도 또 다른 불교 전통도 배울 수 있고 그걸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관과 출세관이 통합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 통합화의 한 측면으로는 출가하신 스님들과 또는 제가자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불교의 전통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 이 점은 한국 불교가 약한 측면입니다. 한국 불교는 일단은 스님이 아니면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맥혀요. 웬만한 실력이 있지 않으면은 네가 뭘 알아? 나도 너만큼 아는데 이렇게 스님들이 돼 있으면은 일단 스님으로서 좋은 측면이기도 하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그것이 적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 실질적으로 보기 때문에 스님들을 존경은 하지만은 스님들의 말이라고 해서 또는 제가자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하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세관과 출세관이 통합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초기 경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초기 경전에 재미있는 예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스님들이 제가자들한테 법을 설하잖아요.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을 포함해서 얼마나 훌륭한 아라한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나설 그런 어떤 계제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중에 특출난 제가자 중에 몇 분들은 외도들을 향해서 부처님 법을 설한다든지 또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을 설명해 주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욱가장자라고 하는 분이나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급고독장자, 기원정사, 제따와나를 시주한 수다타라고 하는 그 장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성자가 된 제가자들이에요. 욱가장자는 아나함, 불한과까지 올라가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수다타 장자, 이제 아나타핀디카 이 급고독 장자는 수타원의 깨달음을 얻은 분들입니다. 제가자이지만은 성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법을 설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자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런 법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세관과 출세관은 이게 머리 깎고 승복 입구의 차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차이다. 그런데 겉모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가하신 스님들을 이 제가자들이 존경하는 것은 누구라도 존경의 어떤 그런 뜻을 보여야 되고 또
기꺼이 마음을 열고서 존경하고 또 공양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스님들은 이제 제가자들을 이제 부처님과 같이 연민의 마음으로 이제 돌보는 그런 제가와 출가의 그런 조화로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잘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티베트, 동아시아, 남방 위파사나가 잘 결합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조셉 골드스틴이라고 하는 위파사나의 어떤 스승인데 잭 콘필드와 함께 미국의 최초로 위파사나를 전한 분인데 이분이 방법으로는 마음챙김이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인드풀리스 또는 불교의 사띠 뭐 이런 말인데 우리가 현재 깨어있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런 심리 상태입니다.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딴 생각이 가끔 나시죠? 딴 생각을 안 하고 제 얘기에 잘 마음을 챙기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뭐 없을 때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잘 마음을 챙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현은 자비로 한다. 내 스스로는 마음 챙김을 충실히 갖추고 그 다음에 연민의 마음. 이때 자비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하고 연민이라고 합니다. 연민의 마음은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연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민 앞에 이제 자는 자애라고 하는 것, 자비는 자애와 연민을 합한 말인데 앞에 말은 이제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자비를 발고 열악이라고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이거는 발고가 고통을 제거해 준다는 의미가 연민이고 행복을 준다는 의미가 자애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표현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연민의 마음으로 대한다. 누구나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거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할 때 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걸 나중에 전문적으로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공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불교의 핵심은 지혜다. 이거는 뭐 어디를 가나 빠지지 않는 불교는 지혜의 종교, 자비와 지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은 마음 챙김을 가지고 표현은 자비심으로 하고 핵심은 지혜다. 이게 원다르마 하나의 법으로서의 미국 불교, 미국에서 이분은 물론 인도에 가서 수행하고 미얀마의 스승들한테 윗바사나를 배운 분이지만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